2025년 상반기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국인들 앞에 뜬 항공사 로고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아닙니다.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우리 하늘길인데 우리 비행기가 아닌 거죠.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우리 국적사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95만 명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항공사 여객은 51만 명이 늘었습니다. 무비자라는 달콤한 선물이 열어준 하늘길, 그런데 그 길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했는데요. 관광이든 비즈니스든 친지 방문이든 비자 없이 최대 30일까지 중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9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양국 사이의 인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행업계는 환호했고 항공사들은 앞다퉈 중국 노선 증편에 나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비자 효과는 확실했는데 2024년 중국 노선 여객은 1,3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2023년 684만 명에서 1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건데 2019년 대비 회복률도 37%에서 75%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무비자 시행 이후 통계를 뜯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중국 항공사가 여객 점유율에서 55.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국적사를 앞질렀고 우리 국적사는 44.2%로 밀려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항공사가 우리 하늘길에서 국적사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겁니다. 증가 속도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우리 국적사의 여객 증가율은 19.5%였지만 중국 항공사는 28.9%나 뛰어올랐습니다. 무비자로 파이 자체는 커졌는데 그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중국이 가져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우리 저비용 항공사보다 더 싼 가격에 항공권을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하실 겁니다. 답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있습니다. 2025년 중국 민용항공국이 항공사와 공항에 책정한 지원 예산은 약 16억 위안, 우리 돈으로 3,09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은 각각 수백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지방항공사인 사천항공도 44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항공경영학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일반 항공사가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와 경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 덕분에 일반 항공사도 저비용 항공사 수준의 운임을 책정할 수 있어서 전국에는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가 발달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선 공급량입니다. 무비자 시행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공격적으로 한국 노선을 늘렸는데 우리 국적사들은 수익성을 따지며 신중하게 움직인 반면 중국 국영 항공사들은 저수익 노선도 적극적으로 운항했습니다. 민간 항공사와 국영 항공사의 운영 방식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결과적으로 늘어난 중국 노선 수요의 상당 부분이 중국 항공사 실적으로 반영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이 현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중국 항공사 승객이 전년 대비 13% 늘었을 때 우리 대형 항공사 승객은 4% 늘었지만 저비용 항공사 승객은 오히려 5%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늘었는데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타격을 입은 기현상인 거죠.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상대와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우리 항공사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비용 항공사 업계의 상황은 처참한데 2025년 현재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무려 9개나 됩니다. 제주항공부터 파라타 항공까지 미국과 같은 숫자인데요. 문제는 미국 국토 면적이 한국의 100배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좁은 시장에 항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2025년 상반기 저비용 항공사들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3%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고환율에 유가 상승,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탑승률은 평균 80% 밑으로 떨어졌고 운임은 팬데믹 이전보다 15에서 2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라는 겁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항공사들이 초저가 요금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니까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쪽을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데 한국 정부가 허용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한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측 여행사가 항공부터 숙박, 식당, 쇼핑까지 패키지로 다 쥐고 있고 한국 현지 여행사와 버스 업체는 단가 압박만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여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하소연이 있는데 손님은 늘었는데 남는 게 없다. 중국 쪽에서 가격을 계속 낮추라고 압박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해서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모니터링과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과거 6호 전성시대의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도 저가 단체 관광이 주류였고 쇼핑 위주의 시간은 빡빡한 저품질 패키지가 횡행했으니까요.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중국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어떤 보복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한령이라 불리는 조치로 한류 콘텐츠 유통이 금지됐고 중국인 단체 관광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사드 배치 이후 34개월 동안 중국 관광객 수는 배치 이전 대비 65%나 감소했는데 약 9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평균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로 인한 관광 손실은 192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해야 했고 관련 손실이 10조 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외교 갈등 한 번에 관광과 항공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무비자 정책으로 다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고 여행업계는 중국 수요에 맞춰 인력과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외교 갈등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관광과 항공을 경제 보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비자 효과로 늘어난 중국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렸다가 외교 갈등 한 번에 공급만 남고 수요가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와는 별개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는데 중국 항공사들의 장거리 환승 전략입니다. 이건 무비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러시아 영공과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 항공사의 오래된 전략인데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차이나와 중국 남방항공이 인천공항에서 한국 승객을 태운 뒤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같은 자기네 허브 공항을 거쳐 유럽과 미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인천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이 우리 국적사 직항 기준 200만 원대 이상인데 중국 경유편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이면 살 수 있습니다. 최근 밀라노 여행을 다녀온 30대 직장인의 사례가 화제가 됐는데 인천에서 난징을 거쳐 밀라노까지 왕복 80만 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절반 가격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고 둘째는 러시아 영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 국적기는 러시아 상공을 우회해야 하는데 중국 국적기는 러시아와의 관계 덕분에 최단 코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고 연료비도 아끼니까 가격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무비자가 이 환승 전략에 날개를 달아준 측면도 있는데 이전에는 중국 경유시 단순 환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유지에서 며칠 머물다 가는 스톱오버 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럽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2박하고 만리장성 구경하는 식인 거죠. 중국 주요 공항들은 무료 환승 호텔까지 제공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자기네 도시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환승 수요를 끌어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항공산업 전체가 성장해온 전략적 자산인 거죠.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이 반값 환승을 무기로 한국 승객들을 자기네 허브로 빨아들이면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장거리 노선을 재정비하는 사이 중국 항공사가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환승 허브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 굳어지면 장기적으로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비자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늘리느냐? 현실적으로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국제선 여객수에서 일본이 2,514만 명으로 1위기, 중국이 1,377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우리 항공과 관광 산업의 핵심 시장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먼저 한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한 상황에서 우리만 비자를 유지하면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이 호혜적인 관계가 실제로는 비대칭적이라는 점인데 한국인이 중국에 가면 중국 항공사를 타고 중국 호텔에 묵고 중국 관광지에서 소비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에 오면 중국 여행사가 패키지를 쥐고 있고 중국 항공사를 타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양쪽 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이 바뀌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대안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더 확대하고 미주와 유럽 직항 노선을 강화해서 중국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9개가 좁은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구조로는 중국 항공사의 공세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지방공항을 활용한 허브 분산 전략, 항공기 유지보수 인프라 구축, 국내선과 지방공항 연계를 통한 수요 다변화 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광산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싼 단체 여행과 쇼핑 관광 위주로 굳어지면 한국은 영원히 가성비 관광지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개별 자유 여행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이 됩니다. 만약 이런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대형 항공사도 중국 노선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영 압박을 받게 되고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 밀려 위축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측 여행사에 종속된 하청 구조가 고착화되고 한국 중소여행사와 가이드, 버스 회사의 마진은 계속 쪼그라듭니다. 관광지는 저품질 단체 관광으로 붐비고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교 갈등이 터지면 중국 수요에 맞춰 확충해 놓은 인력과 설비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비자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관광 수요가 회복되는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무비자인데 실제로 돈이 흐르는 방향과 시장 지배력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무비자, 달콤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